연휴 기간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년 새 3건의 사망사고가 난 삼표시멘트에 대해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규 미준수와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고성군 흘리 피망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산을 깎아 재배단지를 만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양양 종합터미널이 신축 이전할 예정이어서 옛 도심 상권 위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추석 연휴 방역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고위험 시설 6종이 문을 닫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과 방문 판매, 감성주점과 헌팅 포차 등입니다. 그 밖에 고위험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삼표시멘트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 감독에서 법규 위반과 안전 미흡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는데 회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최근 1년 안에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깔리는 사고, 올해 5월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7월에는 높은 곳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건 모두 같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는데 이 회사는 삼표그룹 회장과 아들, 딸들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가족기업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내려진 시정명령은 모두 352건, 안전난강과 회전덮개 등 수많은 곳에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고용노동청은 밝혔습니다. 중부청은 또 삼표시멘트가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청과 하청업체들에 4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삼표시멘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08억여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과태료를 얼마나 기업의 원청 책임을 짊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사법 처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담당하는데 검찰 송치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초에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감독에서 삼표시멘트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고성 흘리 하우스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피망이 자라던 비닐하우스에 뻘이 들이닥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건질 게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큰 피해를 본 농민은 배수로 공사가 잘못돼 피해를 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 위에는 토간이 2,00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8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다리를 못 나서 내가 올 장마 졌을 때 넘어가지고 그 산악계 계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넘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다리를 그럼 끊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실행이 안 됐어요. 인근에 위치한 농가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집중호우와 산사면이 따라 들이닥치던 때에 산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토사와 많은 물이 덮치면서 작물도 대부분 망가져버렸습니다. 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에 사면을 깎아 만든 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늘면서 많은 비가 내리면 위아래 모두 산사태나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작물이 다 가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헛일이고 모래만 차면 농작물은 끝장이거든요. 농사를 애써서 아무리 피땀 흘려도 이를 한 장 건질 것도 없습니다.
한편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보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피해 농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넓고 비좁은 양양 종합터미널이 양양읍 송암리로 신축 이전합니다. 근처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기고 양양경찰서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도심 확장이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도 7호선에서 낙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양양읍 송암리. 넓고 비좁은 양양 종합터미널이 신축 이전될 곳입니다. 다음 달쯤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섭니다. 바로 옆 18,000여 제곱미터에는 양양농협 대형 하나로마트가 함께 들어서고 인근에는 양양경찰서도 신설됩니다. 양양구는 송암리 도심 기능이 확장되면 관광 거점인 낙산까지 접근성이 개선되고 낙산 개발과 연계한 도시 발전에 동반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거치지 않고 북양양 나들목에서 송암리로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오는 2022년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및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 등 여건 변화에 부합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을 통한 재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교통과 유통, 치안 기능의 시설들이 도심 외곽에 들어서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구도심 쇠퇴와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줄고 주변 상권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하나로마트의 등장은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종합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아마 그쪽에 많은 상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양양 전통시장이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그와 함께 대책을 수십 년간 이어진 양양읍 도심의 지형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활용 계획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평창 대관령에 있는 도암댐은 고랭지밭에서 흙탕물이 대량 유입돼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 남대천 오염을 꺼려해 수력 발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천연광물을 이용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관령에서 흘러내려오는 송천물을 막아 만든 도암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탁한데 상류인 고랭지밭에서 토사가 흘러들어 장마철에는 수질이 더 나빠집니다. 오염 정도가 심해지면서 수력 발전도 2001년부터 중단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330억 원을 투입해 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천연 광물을 이용한 도암댐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연 광물인 제올라이트를 댐 상류에 뿌려 부유물질과 조류 등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3, 4등급까지 떨어지는 도암댐의 수질을 연중 2등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수질 개선 사업의 목표입니다. 실험 결과에서도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수질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게 수력 원자력 측 설명입니다. 발광 박테리아에 문제가 없는지, 그보다 좀 더 큰 물벼룩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세 가지 독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류물질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물이 깨끗해지면 도암댐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고 전력 생산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개선되고 나면 우리가 그 알펜시아나 용평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우리 도암댐을 이용을 해서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직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상해가지고 하루로 내려왔을 때 이것이 생태계에 이처럼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뿌린다는 것은 저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수력 원자력 측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내년부터는 수질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낮 1시 55분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39살 김모 여인과 6살 배기 아들과 여자 조카가 너울에 휩쓸렸습니다. 두 어린이는 119 구조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구조됐고 곧이어 김 씨도 해경 구조정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명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을 가로질러 홍제동과 회산동을 잇는 홍제교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강릉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향객들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홍제교를 개통했습니다. 홍제교 개설에는 지난 2017년부터 245억 원이 들어갔고 길이 161m, 폭 30.8m, 왕복 6차로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번 홍제교 개통으로 회산동 일대 신흥 아파트 밀집 지역과 내곡동 방면 통행량 분산이 기대됩니다. 삼척시가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의 항만 공사 이후 침식이 심해진 맹방 해안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주민 등 15명으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척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맹방 해안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회사의 의무사항과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맹방 해변 주민들은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게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항의하며 먼저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의혹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동해지역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의혹과 재무 상태 등을 동해안권 경자구역청과 강원도가 검증해 심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망상지구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인 만큼 유사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류 팬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2020 한국문화축제에서 관광 거점 도시 강릉시가 홍보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0 한국문화축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1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강릉편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류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변신해 드라마를 재현하고 강릉을 배경으로 한 K-팝 공연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고성군이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했던 임시 조립주택을 공개 매각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했던 조립식 주택 가운데 이재민이 구매를 포기한 72동을 공개 입찰로 매각합니다. 조립주택 입찰가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1,300만 원으로 확정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활용해 일반 입찰,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수요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에는 병의원 529곳과 약국 848곳 등 모두 1,377곳이 닷새 동안 참여하며 응급의료기관 26곳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응급진료 정보는 강원도와 시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29 보건복지 콜센터, 시군 보건소에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아파트가 3,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내곡동 자이아파트가 11동 921세대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도 교동 롯데캐슬 13동 1,300세대, 이밤동 천년가 민간임대 아파트 295세대고 교동 이공원에도 5동 451세대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